아니, 선생님, 잠 못 자는 거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셨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단지 피곤함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이걸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처럼 열대야가 계속되는 날에는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게 다들 더워서 깨는 줄 아시지만 내 몸은 그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수면을 연구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수면 전문의 김윤이라고 합니다. 의대를 졸업한 뒤 처음엔 단순히 내과계 진료에 집중했지만 진료실에 앉아 환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다양한 질병의 공통된 원인이 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기억력 저하, 체중 증가. 하나같이 수면 부족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수면의학 쪽으로 방향을 틀고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연수도 받았고 국내 병원에서는 수면 클리닉에서 오랜 시간 상담도 맡아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오랜 시간 불면증 환자였어요. 의사라면 누구나 겪는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저 역시 밤마다 뒤척이는 날들이 많았고 어느 날부턴가 자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침대에 누우면 오늘도 또 못 자면 어쩌지? 내일 환자 진료는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오히려 잠을 더 멀리 밀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불면증이라는 걸 겪은 건 의사가 되고도 한참 지난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땐 그냥 내가 좀 예민해서 그렇지 하며 넘겼죠. 근데 그게 몇 달을 가더라고요. 자다 깨고 다시 못 자고 눈 감으면 머릿속은 회전하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몸은 무기력해지고 면역력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감기도 쉽게 낫지 않고 속은 늘 더부룩하고 마음은 괜히 예민해져서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이건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갉아먹는 병이라는 걸요. 불면증은 단순히 못 자는 밤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를 잃고 그 다음 날도 무너지는 도미노 같은 상태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게 습관처럼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수면이라는 것에 진짜 무게를 느꼈어요. 몸은 분명 피곤한데 잠은 들지 않고 눈은 감았지만 머리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그게 며칠, 몇 주가 되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되는 걸까?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 공통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당신께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원래 잠이 얕아. 체질이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불면증은 체질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대부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습관들에서 시작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병원에 오셨던 72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얼굴이 까칠하게 마르셨고 늘 피곤하다고 하셨죠. 그분은 밤 11시에 잠자리에 드시지만 새벽 3시에 깨면 다시는 잠을 못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무려 15년 넘게 이런 패턴으로 살아오셨다고요. 제가 생활 습관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커피는 하루에 3-4잔씩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중 한 잔은 저녁 6시에 드신다는 거예요.
선생님, 커피는 단순히 졸음을 쫓는 음료가 아닙니다. 각성 호르몬을 자극해서 신경계를 계속 깨우는 작용을 해요. 특히 카페인의 반감기, 즉 몸속에서 절반이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5시간, 6시간입니다. 저녁 6시에 커피 한 잔 드시면 밤 11시가 돼도 절반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깊은 잠이 올 수 있을까요?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낮잠 습관도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어떤 분은 낮잠을 30분 정도만 자신다고 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1시간 이상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낮에 너무 푹 자버리면 그 여파는 밤에 그대로 옵니다. 낮잠이 필요할 땐 10분에서 15분 사이의 짧은 눈붙임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 이상 자게 되면 뇌는 이제 밤인가? 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생체 리듬이 엉키고 밤엔 눈이 말똥말똥해지죠. 또 하나는 빛입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어야 밤에 분비가 잘 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중에 하루 종일 커튼 치고 어두운 집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낮에도 어둡고 밤에도 어둡고 결국 뇌는 밤과 낮의 구분을 잃고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햇빛을 보셔야 합니다. 창문 열고 마당으로 나가고 잠깐이라도 하늘을 보고 눈으로 빛을 느껴야 우리 몸의 시계가 제대로 작동해요. 그리고 가장 흔하지만 치명적인 습관, 자기 전에 핸드폰 보기.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유튜브 좀 보고 자요, 뉴스 보다가 자요 하시는데요. 휴대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눈을 통해 뇌를 각성시키는 자극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것을 아침 햇살로 착각해요. 결국 뇌는 이제 깰 시간이구나 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차단해버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놀라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잠을 망치는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잘못된 자세도 있어요. 높은 베개는 당신의 기도를 좁게 만들고 목을 꺾이게 해 숨 쉬는 동안 코골이나 무호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자면 숙면은커녕 몸은 끊임없이 깨우는 신호를 보내요. 결국 자는 듯 안 자는 듯 피로는 쌓이고 회복은 더뎌지는 거죠.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 베개만 바꾸고도 코골이가 줄어들고 불면이 호전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수면을 망치는 5가지 습관. 혹시 나도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첫째, 오후 늦게 커피 마시기. 둘째, 20분 넘는 낮잠. 셋째, 하루 종일 햇볕 안 보고 생활하기. 넷째, 자기 전까지 휴대폰 보기. 다섯째, 높은 베개로 목 꺾인 채 자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당신의 면역력과 인생의 활력까지 갉아먹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나는 원래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요. 그냥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불편해도 그냥 사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분들이 진짜로 포기해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게 제 얘기였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진료는 열심히 보는데 밤이 되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내일 중요한 진료가 있는데 큰일이다.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면 잠은 더 멀어지고 잠이 무서워지고 결국은 침대에 눕는 것조차 싫어졌어요. 의사인 제가 말이죠. 어느 날 진료 중이었어요. 오전에 오셨던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오늘도 새벽 3시에 깼어요. 그 다음엔 도무지 잠이 안 와서 그냥 TV 켜고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냐면 그분이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치료는 진행 중인데 삶의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누군가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인데 정작 나는 내 수면 하나 지키지 못하고 내 환자분의 고통을 단지 지도하려 들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어요. 잠을 이기려 하지 말고 잠을 맞이하자. 잠이 오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자. 그리고 저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기 전에 휴대폰을 끄고, 침실에는 향 하나 은은하게 피우고, 밤 9시 이후에는 오늘 하루 고생했다는 말을 꼭 내 안에 한 번 해주자. 그게 제가 만든 수면 루틴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첫날은 변화가 없었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셋째 날,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더니 조용히 잠이 밀려왔어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내 안에 흐르던 시계가 다시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도 다시 잘 수 있구나. 이 단순한 깨달음이 그간의 어둠을 모두 밀어낸 듯 했죠. 그리고 그 이후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어느 68세 여성 환자분은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는데 조금씩 약을 줄이며 생활 습관을 바꾸어 나간 끝에 6개월 만에 완전히 수면제를 끊고 이젠 밤 10시면 졸려서 못 버티겠어요 라고 웃으셨어요. 또 한 분 75세 남성 환자분은 은퇴 후 생활이 무너지고 나빠지 뒤바뀌어 있던 분이셨는데 하루에 20분씩 햇볕 아래 걷기, 자기 전 명상 5분, 그리고 자기 전 핸드폰 끄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서 요즘은 새벽에 깼다가도 다시 자요 라고 하셨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원래 잠 못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못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자는 법을 잊었던 거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잘 자는 법을 잊었을 뿐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수면은 훈련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간 몸에 밴 습관들을 하나씩 풀어내면 우리의 뇌는 반드시 다시 잠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당신도 그러실 수 있어요. 절대 예외는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이상하지 않나요? 어릴 땐 아무 때나 잠이 쏟아졌는데 나이 들수록 잠드는 것도 어렵고 더 이상한 건 초저녁에 기절하듯 자다가 새벽 2, 3시에 깬 뒤엔 다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저도 늘 궁금했어요. 그리고 의학과 한의학을 모두 공부한 입장에서 그 이유를 하나 짚어드릴게요. 바로 잠을 재우는 데 필요한 혈액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이 드는 건 단순히 뇌가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잠이 제대로 들려면 뇌에 충분한 혈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기력이 약해진 분들은 초저녁엔 에너지 고갈로 쓰러지듯 잠들고 새벽이 되면 기혈이 떨어져 뇌에 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눈이 번쩍 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초저녁엔 잘 자는데 새벽에 꼭 깨요 하시는 분들, 그건 체질이 아니라 혈 부족의 신호입니다. 몸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이유, 마음은 쉬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맴도는 이유, 그게 바로 혈이 부족해 뇌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걸 회복하려면 단순히 자려는 노력만으론 안 돼요.
몸 전체의 기혈순환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하루 중 적어도 한 번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정도로 걷거나 가슴이 트이게 숨을 깊이 들이쉬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몸 안에 혈이 돌고 그 혈이 뇌로 가고 그래야 숙면이라는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렇다고 무리하란 뜻은 아니에요. 당장 20분만 햇살 아래 천천히 걸으세요. 그게 뇌에 나는 괜찮다 하는 신호를 주고 밤이 되면 이제 쉴 준비가 됐구나 하고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품어안는 연습이에요. 불면은 단순히 뇌의 과활동이 아니라 몸 전체가 긴장한 상태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도 묻고 있어요. 나는 안전한가? 이대로 괜찮은가? 그 물음에 그래, 괜찮아. 지금은 쉬어도 돼. 라고 내가 대답해주는 순간 뇌는 잠들 준비를 시작해요. 잠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 허락할 때 오는 손님이에요. 억지로 잠에 들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내 몸이 쉬고 싶어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핸드폰 끄고 방 조명을 낮추고 짧게라도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 잘했어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실 땐 주저 말고 전문가의 손을 빌리세요. 당신을 돕고자 존재하는 사람들이 수면 클리닉에도 정신건강의학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균형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삶, 당신도 분명히 되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실천법을 하나씩 꼭 짚어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실제로 시도했고 저 역시 오랜 불면을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입니다. 첫째, 커피는 오전까지만. 카페인은요, 단순한 기분 전환용 음료가 아니에요. 신경을 깨우고 뇌를 흥분시키는 약물에 가깝습니다. 특히 오후 2시 이후엔 커피를 끊어주세요. 내가 마신 그 한 잔이 밤 10시까지도 뇌 속을 떠다니며 멜라토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둘째, 낮잠은 15분 이내로. 혹시라도 나 낮잠 없으면 못 버텨요 하신다면 그건 지금 밤잠이 무너져 있다는 뜻이에요. 낮잠은 잠깐, 정말 눈만 붙이는 정도면 괜찮아요. 10분, 15분 엎드려 눈 감고 쉬는 것까진 좋습니다. 하지만 30분, 1시간 넘게 낮에 자버리면 당연히 밤이 되면 생생해지겠죠. 셋째, 햇빛을 매일 받으세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햇빛에서 시작됩니다. 낮에 햇빛을 받지 않으면 밤에도 뇌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헷갈려요. 그러니 아침에 창문 열고 햇살 한번 쐬시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 10분이라도 마당이나 베란다에 나가보세요. 그게 곧 숙면의 씨앗이 됩니다. 넷째, 핸드폰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끄세요. 블루라이트는 뇌를 깨웁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그 푸른 빛이 지금은 자면 안 돼! 하고 뇌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서는 책 한 장 읽거나 음악을 틀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다섯째, 베개를 점검하세요. 혹시 지금 베고 주무시는 베개 너무 높거나 너무 푹신하지는 않으신가요? 목이 꺾이면 기도가 눌리고 숨 쉬는 게 불편해지면 코골이, 무호흡이 이어집니다. 적당한 높이, 자연스러운 경사, 그리고 가능하다면 바른 자세로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심호흡 478 호흡법을 실천해 보세요. 밤마다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이 어지럽고 눈은 감았는데 잠은 오지 않을 때 그땐 이 호흡법을 써보세요. 4초 동안 숨 들이쉬고 7초 동안 멈추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3번만 반복해도 뇌와 근육이 이완되고 몸은 쉼의 상태로 전환됩니다. 7째, 가벼운 저녁 산책. 저녁 식사 후 20-30분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뇌의 혈이 돌아가며 멜라토닌 분비가 유도됩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해요. 숨이 찰 정도로 걷기보단 담소 나누듯 걷는 그 속도가 숙면의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 8째,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연습. 지금 잠이 안 오는 건 오늘 하루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걱정과 불안은 수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럴 땐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잠깐 앉아서 오늘 내가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 일은 지금 내가 생각해서 해결되는 일인가? 이렇게 한번 자기의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엔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지금은 잠들 시간이야. 그 한마디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독여줄 겁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적어도 7일, 아니 14일만 포기하지 말고 이어가 보세요. 당신도 다시 잘 수 있습니다. 당신도 깊이, 평온하게 숙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도 믿어보셨으면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다시 잘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억지로 잠들려는 의지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쉬게 만들 용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히, 평안히,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니 창밖 새소리가 반겨주네. 거울 속 주름도 이제는 내가 걸어온 발자국 같아. 참 오래 참았지 나보다 난 먼저.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볼래.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남은 날들도 소중하니까. 누구보다 밝게 누구보다 힘차게 내 걸음 내 리듬을 붙여 내 맘대로 웃고 싶어. 이제야 보이네. 참된 인생은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어릴 땐 몰랐던 소중함. 건강이 내 삶의 기둥이래.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것도 내 몸에게 주는 선물이래. 걱정은 너도 나 아직 멀었어. 심장이 말하네. 살아있다고.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늦었다는 말은 하지 마요. 넘어진 날에도 흙 묻은 손으로 다시 일어나 걸으면 돼. 혼자
지금부터 내